네, 월요일장 이번 주 증시 테마로 열어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는 새로운 테마가 뜨는데 요즘 워낙 2차 전지에 쏠림 현상이 심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새로운 테마로 부상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주 동향에 대해서 권미정 캐스터가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각 기업들의 상반기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어떨까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실적을 발표한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 9곳 중 7곳의 영업이익은 전년비 상승했습니다. 유한양행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무려 116%나 증가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9%, 한미약품도 28.5%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수익성이 높은 자체 개발 의약품이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인데요. 유한양행의 실적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497억을 벌면서 지난해보다 2배 더 많이 벌었습니다. 처방의약품 시장 호조로 분기 기준 최고 매출 기록을 세웠는데요. 항암 신약 레락자를 포함한 처방약 매출의 호조, 그리고 해외에 원료의약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 매출이 는 영향입니다. 영업 상승률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했지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 매출 1조 5천억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비 29%가 증가하면서 4,45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영업이익률도 30%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일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기도 힘든 것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3공장 완전 가동과 4공장 일부 가동으로 생산성이 높아졌고 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반기에는 4공장이 완전 가동되면서 올해는 사상 첫 영업이익 1조 돌파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수익성이 악화된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종근당과 대웅제약, 보령 등 주요 기업들의 전문 분야 호조를 통해서 실적 신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지속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올해 2분기 적자폭이 1분기보다 확대되면서 2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중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매출이 사라지면서 연구개발 비용이 매출보다 더 커졌고요. 올해 2분기 적자폭이 1분기보다 확대되면서 2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3년간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거란 입장인데요. 당분간은 적자 기조 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GC 녹십자와 셀트리온은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에는 녹십자는 8월 1일, 그리고 셀트리온은 8월 5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한 제약 바이오 업계입니다. 과연 이 소식이 주가에도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반기 전망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장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조금 지난주에 완화되는 기미도 보이면서 이 바이오 쪽으로 약간 다소 이제 그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최근 제약 바이오주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모멘텀까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있을 학회 모멘텀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금리 관련해서도 이제는 인상을 하는 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거의 나오면서 종료가 다가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약 바이오업계 트렌드가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제휴해가지고 그 ADC라 그러죠.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달리 SK바이오팜은 좀 약간 행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잘하는 기업이 많으니 나는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될 거야를 중점으로 두고 ADC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리더들이 있는 분야 말고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에 더불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 뇌전증 신약으로 베스트 인 클래스예요. 뇌전증 약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처방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은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강점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일단 이제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면 간질이죠. 간질이라고 하면 네, 완전 발작 소실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전히 발작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약들 대비 최소 3-4배 이상 완전 발작 소실률이 올라왔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좀 각광받는 그런 약품이네요. 자, 흑자 전환이 4분기에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 엑스코프리 현금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그 SK바이오팜이 3가지 새로운 모달러티라고 그러면 뭐 치료 수단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뭐 이런 개발에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프로테오반트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이제 프로테오반트가 하고 있는 연구 개발 쪽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단백질을 분해시키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뇌질환과 항암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가고자 하는 길과 아주 잘 맞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프로테오반트를 인수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게 된 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방사선 의약품 쪽은 이제 사실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글로벌리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많지 않지만 이제 최근에 해외 학회나 그런 컨퍼런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분야이고 테라파워라고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에서 방사선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판권을 SK바이오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중에 원료 매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SK 지주사에 있는 SK팜테코와 같이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네, SK 전략은 완전히 신약 쪽으로 상당히 좀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이네요. SK 바이오팜의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목표 주가는 11만 원이고요. 이제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4분기부터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분기 분기 흑자 전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엑스코프리가 글로벌 MS 1위, 시장 점유율 1위가 될 게 이제 내년 기준으로 하반기 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8%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엑스코프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신약이다 보니까 마진율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내년에 상용화된 파이프라인 하나 더 보유하게 된다면 영업 레버리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SK바이오팜이 주가가 좀 반등한 것이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로 웃돌았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항상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제 회사 자체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고판가 제품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비용 통제도 정말 잘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잘하는 게 비용 통제고요. 이제 풀 가동을 넘어서 풀 가동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1에서 3공장의 풀 가동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비용을 더 많이 통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4공장 가동률도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비용 통제는 꾸준히 될 것이기 때문에 4분기가 제일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판가 고마진 제품들도 기존에 받은 수주나 출시하는 거에
더불어서 이제 4분기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아까 브리핑에서 약간 좀 실적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데 뭐 쌈바의 매출 실적 견인하는 데는 또 효자 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그 하드리마를 출시했는데 이건 언제 실적에 반영됩니까? 네, 7월 1일에 출시를 했고요. 이제 사실 바이오시밀러 쪽은 보험에 등재가 되면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9월 1일 기준으로 첫 보험 등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반영이 많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에피스가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대해보는 게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쌈바의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 목표 주가는 110만 원이고요. 황제주 다시 되는 겁니까? 그래야죠. 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다기보다는요. 성장세가 더뎌져서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회사 자체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작년의 성장폭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성장을 더디게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분기의 성장세가 가장 크다 보니까 그때 조금 더 크게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더불어서 내년에 바이오시밀러 쪽까지 수익성이 개선되고 올라오게 된다면 에피스까지 많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전통 제약사 중에 JW 중해제약이 2분기 실적에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죠?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통풍치료제가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이제 자산화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줄은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자체 파이프라인인 리바로 패밀리의 수익성이 워낙 좋은데 리바로 패밀리의 성장세가 정말 엄청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바로 패밀리가 많이 올라오는 만큼 JW 중해제약의 수익성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외형 성장도 이제 파이프라인들 잘 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로는 햄리브라라는 혈우병 치료제가 예. 보험 등재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JW 중해제약하면 AI 신약 개발에 가장 일찍 뛰어든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즘 투자자들이 그 의료 분야의 의학 분야의 AI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거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중에서도 AI 플랫폼이 좀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AI 플랫폼 주얼리와 클로버가 있고요.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발굴한 후보물질 10개 정도 있고 2개는 이미 라이선스 아웃을 한 이력이 예. 있는 만큼 플랫폼에 대한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회사인데요. 이제 그렇게 찾아낸 후보물질 이외에도 탈모 치료제와 항암제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최근에 좀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다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10월에 큰 모멘텀 있는 보로노이 그리고 지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AI 쪽으로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일본의 자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일본 쪽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LNC 바이오가 있습니다. LNC 바이오도 작년 11월에 메가카티라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승인받으면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결과를 8월 초중순으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8월을 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 참 이거 신약으로 들어가면 너무 어려운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큼 또 숨은 보석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